네, 국내외 증시의 다양한 분석들을 살펴보고 그 전략들까지 접목시켜보는 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자, 황유연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못 본 사이에 뉴욕 증시가 또 하나의 네. 사상 최고가를 계속 찍는 모습입니다.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20번째. 사실 올해가 좀 석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정말 대단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뉴욕 증시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한번 좀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계속 월가에서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또 그 중간에 있는 엔비디아의 좀 분석까지 같이 좀 해주시죠. 앞서 이영현 위원님께서 말씀 뭐 거의 다 해주셔가지고요. 뭐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이익 증가율입니다. 일단은 이익 증가율이 올해지만 내년도에도 계속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 그 부분들을 이끌 수 있는 게 사실 지금 AI 반도체잖아요. 그리고 그 AI 반도체 핵심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의 뭐 압도적인 영업이익 증가율과 그다음에 우리가 시대를 정말 바꿀 수 있는 키워드가 올해는 AI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작년에 전기차였다면 올해는 AI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주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과 실적 부분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난주에 GTC 2024 끝나고 나서 종목들이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사실 이런 부분들의 변동성들은 계속 나올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계속 매수세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매도를 고려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증시로 좀 넘어온다라고 하면 AI와 밸류업 같은 뭔가 외국인들의 그 매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확실한 그 모멘텀들, 또 이익과 관련된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본격적으로 매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외국인들이 지난주 수목금 3일 동안 3조 원 이상을 매수를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현상이 좀 있지 않나요? 네. 쏠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경계를 하기는 해야 돼요. 우리 과거에 2017년도, 16년, 17년도에도 사실 데이터 센터가 지금보다 폭발적으로 올라갈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올라갔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때는 IT 소부장들도 사실 좀 상대적인 부진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런 부분들 당연히 경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포트에는 반드시 대형주도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업과 관련된 주식들도 대부분 다 대형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너무 많이 편입을, 개인 투자자분이 중소형주를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중소형주만 너무 많이 포트에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좀 상대적인 부진에 조금 빠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관점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수급이라던가 전반적인 모멘텀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너무 하락을 논의하기, 많이 올라서 무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락을 논의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시기다. 당연히 변동성은 좀 있겠지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이 올라서 이제 무섭다 하시는 분들 지금 열의 9분 공통적인 생각이실 텐데, 그것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도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핵심은 이익 증가율 높아지고 있는 부분. 작년에는 전기차가 중심이었다면 이제 올해는 AI 반도체 압도적인 키워드인데요. 그렇습니다. M7. 사실상 M7이라고 하기에 좀 민망한 종목들 본인들이 알 거예요. 이제 분화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강 5약 구조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아마 약한 종목들 가운데는 테슬라가 뭐 올해 들어서 30%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M7에 있기 참 민망한 상황이고, 애플도 좀 시총이 150조 원이나 사라졌고, 앞으로의 M7의 좀 향방은 어떻게 좀 갈라질 것으로 보세요? 그 M7 핵심 두 종목, AI와 관련된 두 종목이 엔비디아하고 이제 메타잖아요. 메타 두 종목이 결국은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테슬라 위주였다라고 하면 올해는,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테슬라와 애플이 뭐 영원히 계속적으로 독주할 것 같았지만, 또 시대가 바뀌고 투자자들의 관점이 바뀌면서 또 주도주가 바뀌잖아요.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좀 이제 지금의 추세가 지금의 추세가 좀 쉬어갈 때 아마 다른 종목들이 올라오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거라, 지금 두 종목의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간말에 올라타라는 전략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전략을 계속 가져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현재 AI 랠리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1년여밖에 사실 상승되지 않았습니다. 전기차도 보면 한 3, 4년 이상 걸렸었고 AI 랠리가 좀 빠르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AI 랠리는 아직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당분간은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위협할 수 있는 대체제가 등장한다던가 아니면 영업이익률이 너무 극단적으로 떨어진다던가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사실 주가가 먼저 반응할 확률이 좀 높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단위를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일단은 AI와 관련된 큰 바운더리 내에서 AI와 관련된 섹터 내에서 매매를 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M7이 이제 같이 가는 명의 회복은 좀 힘들겠다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네. 영원할 것 같은 키워드도 변합니다. 근데 엔비디아도 추후에는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지금은 절대 아니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잖아요. 가는 말에 올라타자라는 전략이 지금은 유효한 시점이고요. 지금 대체제가 뭐 발견된다거나 영업이익이 급감한다거나 그런 모습이 보이기 전까지는 AI 지금 엔비디아의 시대는 계속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년밖에 되지 않았다.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판단을 해주셨어요. 저 국내 증시를 봤을 때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를 계속 좀 사들이는 그런 요인들이 많아졌으면 하는데 한국거래소가 다음 달 이제 5월 중에 확정하겠다 밸류 가이드라인을 자,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도 같고 2,800선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시간이 되면 가겠죠. 단순하게 뭐 2,800선을 언제 갑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지금 AI로 대두되는 삼성전자와 대표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은행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표현되고 있는 밸류업 관련 종목들이 일단은 올해 내내 관통할 키워드라는 거는 계속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업 관점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2월 달에 나왔던 밸류업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별거 없네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좀 하락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다시 3월 들어서 시장을 계속 받쳐주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시장에서는 큰 두 가지 수급은 AI와 밸류업에서 계속 외국인들이 진입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5월에 2차 프로그램이 나오고 6월에는 관련된 공시 그리고 하반기에는 관련된 지수들이 나오면서 지금도 ETF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수가 나와야 본격적인 ETF들이 이제 본격 출시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를 탄탄하게 받칠 수 있는 외국인 수급 그리고 기관 수급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관점을 떠나서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이 사실 총선형 이슈가 아니냐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4월 이제 중총선이 지나고 나서 또 이제 5월 달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세린메이라는 단어를 좀 조심을 해야 되긴 할 건데 4월 달, 5월 달에도 변동성은 여전히 있을 겁니다만 밸류업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올 한 해 내내 꾸준하게 진행되는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 그 종목들의 한 단계 밸류를 그 말 그대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한 해가 될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 대표적으로 자사주 매입 같은 그런 공시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 밸류와 우리가 주식을 평가할 때 가치가 있고 가격이 있는데 사실 지금 가격은 사실 좀 많이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지금 밸류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밸류로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더 갈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5월 달에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다라고 하면 속속들이 관련 주식들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너무 밸류업도 우리가 재미없다 또는 너무 무겁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은행 자동차 섹터 지속 관심이라고 나와 있는데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장 그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가장 싼 섹터 항상 저평가에 생각을 받았던 섹터가 이 두 가지 섹터거든요. 그리고 가장 빠르게 정부의 이런 프로그램들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섹터가 대기업군 그리고 공기업군 그리고 은행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종목들의 변동성들을 보시면 코스닥 개별주들 못지않은 변동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너무 무거워서 이 주식으로 사실 언제 돈 벌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최근에 삼성생명이나 뭐 물산이나
뭐 여러 가지 금융지주들 회사들의 움직임들을 보시면 충분히 우리가 단기 매매도 되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매매들이 충분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도 너무 개별주들에서 뭐 매매, AI도 좋고 전기차 섹터도 좋긴 합니다만 시장이 밀릴 때 시장을 어떻게 보면 방어해주는 역할도 이런 종목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꼭 포트폴리오 안에는 네 가지 꼭지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2차 전지, 밸류업, 그다음에 바이오 요 네 가지 꼭지 중에 하나 꼭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에는 한두 개 정도는 꼭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팀장님께서 계속 그 강조해 주시는 부분들이 그 예전의 상승에는 뭐 소부장주들이 좀 상승을 나타냈다면 지금은 대형주도 꼭 가져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시고 계세요. 자, 처음에 밸류 프로그램 나왔을 때 조금 이제 실망스러워서 주가가 빠졌습니다만 지금은 좀 받쳐주는 요인이 확실히 되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 총선용 이슈가 아니냐라는 그런 볼매소리에 밸류업은 올 한 해 내내 좀 업그레이드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심에 앞서 그 네 가지 반도체, 2차 전지, 밸류업, 바이오 가운데 반도체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소부장뿐 아니라 대형주까지도 탄탄한 상승이 같이 갈 것이다. 자, 그러면 그 안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빼놓을 수 없겠죠. 삼성전자, 자, 8만전자 기대감. 외국인들이 사흘째 뭐 2조 넘게 쓸어 담았기 때문에 좀 기대감 있습니다. 또 SK하이닉스의 17만 닉스에 대한 기대감, 전망과 전략들 한번 주실까요? 네, 삼성전자 지난주에 아쉽게 8만 원 터치를 못하고 100원 차이로 호가상에서만 보여주고 내려왔습니다. 되겠죠. 네, 터치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1년, 2022년 이제 그때 당시에 고점에서 많이 있었던 그 물량들이 8만 원에서 8만 2천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AI 섹터로 인한 상승이 1년여였거든요. 근데 과거에 보면 이렇게 시대를 하나에 바꾸는 키워드는 3년에서 5년까지도 흘러갔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수단으로 본다라고 하면 결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가줘야 2,800도 가고 3,000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최근의 거래량들을 본다라고 하면 과거에 2016년도에 삼성전자 5월 달에 외국인들이 샀던 5월 달에 샀던 그런 거래량과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을 저는 사실 지난주에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앞으로 흐름이 크게 영업이익률이라던가 경쟁자라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엔비디아가 당분간은 훼손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계속 같은 흐름, 같은 궤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올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좀 시장은 흔들릴 수는 있을 겁니다. 금리 인하를 오히려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1차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로 그런 그런 상황이 좀 만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지금부터는 오히려 우리가 보수적인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이 싸게 매수를 해가지고 언제 오를지 기다린다라는 관점이라고 하면 오히려 보수적인 투자자분들, 저는 약간 역발상적인 관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히려 이제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보수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바닥에서 대량 거래도 나왔고 뭔가 실적에 대한 개선들, 이제는 삼성전자가 AI뿐만 아니라 전통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좋아지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뭐 지금 가격이 좀 부담스러우신다라고 하면 조금은 분명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관점,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충분히 분할 매수라고 하신다고 하면 전고점, 단기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8만 원에서 8만 2천 원 사이, 여기는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I 키워드로 1년여 왔는데 보통 시대를 풍미하는 그런 키워드를 3, 4년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I 조금 더 집중하시고요. 지금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 8만 2천 원 이상은 좀 가지 않겠느냐. 좀 아쉽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황유연 신한투자증권 PB팀장님과 함께했고요. 글로벌 식스도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